네, 프리마켓 분위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1, 2, 3, 4위는 하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한화에어로,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정도 강세 흐름이고요. 고려아연도 3%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급등했던 알테오젠, 오늘은 1% 정도 하락권의 출발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서치, D&D 파마, 혹은 원익홀딩스 등이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등락률 상위로 가보면 역시나 로봇주예요. 유진로봇, T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TXR로봇, KNR 시스템, 로보스타 대단합니다. 로봇주들 쉬지 않고 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HD 현대로보틱스 IPO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원전주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역시나 원전, 로봇, 그 외로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 우주 요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는 오늘의 프리마켓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포트 비율을 어떻게 짜가야 될 것인가 이분과 얘기 나눠볼게요. 김경준의 황금 비율,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금 비율 포트 어떻게 조정하실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시장이 막 반도체도 좋아 보이고 로봇도 좋아 보이고 주방원전 다 좋아 보이고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요? 일단 433 기존 그대로 하되 반도체가 역시나 뭐 제일 중요한 섹터이고 그리고 금융을 많이들 아직 안 보시는데 제가 금융 중에서도 증권 계속 보라 말씀드리는 그 금융 중에서도 증권 그리고 증권에서는 원래는 4개 종목 이제 삼성증권, 한투, 미래, 뭐 키움이라든지 요 4개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네. 그중에서 미래는 우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페이스X 평가 이익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쪽을 따라 붙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ETF 플러스 방산이라고 말씀드렸고 방산 중에서는 늘 뭐 2년째 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 요 2 종목을 가장 최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단에 현금과 대형주 단기 매매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 위주로 뭐 손실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수익도 방어를 하자라는 주의이고 그리고 익절된 자금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큰 자금을 굴리시는 쪽에서 그 대형주로 단타 매매에 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분들이 어차피 시장에 크게 유입이 되고 있네. 그 개인분들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은 기존에 이쪽에서 계속 그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네. 굉장히 큰 자금으로 초대형 종목 또는 대형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을 큰 틀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증권을 좀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게 올해 또는 작년 4분기 때의 이익 그로스가 반도체 못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한 축을 봐야 되고 특히나 연중으로다가 이제 이익률을 살펴본다라고 네. 하면 지금 26년도까지는 25년도 대비 가파르게 이익단이 올라가는데 이게 전부 다 반도체 덕분이죠. 그런데 27년으로 가면서는 이 부분이 성장의 기울기가 조금은 이제 슬로우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전략이 2가지가 있겠죠. 기존대로 반도체만 이제 가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쪽을 뒤늦게라도 탑승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네. 플레이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확산되는 쪽, 다른 쪽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 가지고 ETF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까지는 쭉 끌고 가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분기별로 뭔가 색깔을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네.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탑픽 ETF를 뽑아내는 포인트들 혹은 지금 제일 좋게 보고 계신 ETF는 뭘까요? 지금 ETF 기존 제가 11월 달에 딱 표로 만들어 드린 게 여전히 제일 좋거든요. 기존의 ETF 대장 해가지고 조방원과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 한번 표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늘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한 축으로 대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ETF를 접해본다라고 하시면 ETF만 세팅하셔도 좋지만 일단은 또는 개별 ETF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으로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ETF 하나 그리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하나 해가지고 1+1 전략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 신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막 나오는 ETF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금 할 만한 것이라고 또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그쪽을 보시면 맨 밑이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새로 생기는 ETF들도 있기 때문에 신성장이다. 뭔가 그 안에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리까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ETF를 한번 그 연구해가지고 편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세계 지식 포럼에서도 그랬지만 요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향후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가장 최앞단이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이게 향후 2년간은 지속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에어로 또는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방산도 한 10% 정도는 포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종목으로 한화에어로 한국항공우주 워낙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시기도 했었었는데 ETF 측면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ETF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ETF 시장도 워낙 컸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 두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증권주에서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4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그중에서 지금 삼성증권이 더 매력적이다. 그 매력적인 포인트는 뭘까요? 지금 그 IMA 계좌가 만약에 도입이 삼성증권 쪽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27년도, 8년도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배당 쪽이 가장 세요, 이쪽이. 지금도 5%대를 주지만 한 7%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증권주는 거래 대금이 상승하면 증권주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상승을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브로커리지라든지 IB 쪽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거래 시간이 증가된다. 그리고 이쪽 뭔가 증시 쪽으로 정책이 장기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절세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시장이 약간은 친화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의 초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에서 넘어오는 자금, 큰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을 세팅할 때 지금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여요 하면서 그쪽을 그냥 사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차근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증권주도 한몫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ROE는 높지만 PBR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뭔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지금 실적적으로는 그 작년도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가파르지만 27년도부터 해가지고는 또 평이해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에 맞춰가지고 뭔가 주가의 출렁거림도 나오니까 이쪽을 안 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수가 출렁거릴 때 지속적으로 뭐 세팅을 해도 된다. 그리고 다만 딱 하나의 리스크는 증권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지금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개인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그리고 리스크를 뭔가 선호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때 마진이 좋습니다. 또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저도 증권인이지만 증권인들의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뭣도 모르고 그 가입을 덜컥 했다가 금융 상품 쪽으로 깨질 수가 있고 또 놀라운 거는 ELS를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는데 ELS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오히려 조심하되 증권주는 조금 편하게 조금씩 마치 정리식으로라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저희 지난주에 AS 예고를 했었어요. 율촌화학. 네. 율촌화학 코멘트 해주셔야겠어요. 네, 지금 율촌화학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준비한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 10월 이제 17일이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추석 바로 직후였는데 추석 이후에 포승 신공장이 가동을 한다라고 했다가 가동이 지연되면서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노이즈가 있으면서 3만 원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집 거래량 위주로 상승 거래 위주로 거래가 터졌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 자체가 없는 수준이죠. 그러면 매집했던 쪽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건데 그들이 왜 머물러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데이터상으로 명확합니다. 지금 이제 그 배터리 파우치 쪽으로다가 수출 데이터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출 데이터가
그 4분기 때 주가는 안 좋았지만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모칸에 보이는 부분이 미국 쪽인데 미국 쪽이 지금 월 수출로 따지면 12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가지고는 약 80% 정도 그 터지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실제로 올 4분기 때 수출액이 전 분기 대비 14% 그리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9%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미국 쪽에서 터졌다는 거는 포승이 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터졌다. 그러면 LG엔솔에 연동돼 있는데 LG엔솔에 저희가 EV를 보고한 게 아니라 ESS 쪽을 보고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두 군데 증권사의 컨센을 가져와 봤습니다. LG엔솔 쪽에서의 ESS 쪽의 매출 증가율 25년, 6년, 7년 보면 밑에가 1,000억 단위가 아니에요. 2,600억, 뭐 8,100억이 아니라 2조 6천억, 8조 1,000억, 11조. 그런데 그 증가율을 보시면 26년도 하단이 211% 증가 와.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ESS로의 전환의 원년이다. 그리고 이쪽은 강하게 본 쪽이고 조금 더 이제 약하게 본 쪽은 신영증권인데 신영증권 역시나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인해 가지고 포승 공장이 언제 열리느냐, 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회사에 소통했을 때는 한 3월 정도에 가동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제가 그 저희 쪽 투자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직접 포승 공장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온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은 잘 되고 있고 인력도 다 충분히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감안해야 될 때 이쪽이 과연 그 신규 이제 진입자들도 미국 ESS 쪽으로 들어올 텐데 네. 이게 기존의 LG엔솔과 테슬라 두 군데서 하던 게 6군데로 늘어나거든요. 내년이 되면. 그런데 이쪽이 나머지 네 군데는 한 번도 ESS 쪽, LFP 쪽으로 대응해 본 적이 양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분명히 품질 이슈라든지 뭔가 납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쪽 LG엔솔이라든지 율촌화학이 더욱더 이제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자재료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하이브리드 네. 본딩. 지난 그 일요일 날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 쪽에 구축하겠다. 하이브리드 본딩 쪽을 구축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 결과 뭐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급증할 텐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향 또는 SK하이닉스 향으로다가 전자 소재 쪽을 지금 테스트하는 물량이 네. 이미 저는 올해 한 2분기부터 해가지고 뭔가 테스트하고 하반기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쪽은 천천히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전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쪽 테스트 물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할 때는 뭔가 그 비용만 나가겠죠. 그 포승을 신공장이 승인되기 전에는 인건비라든지 세팅비가 들고 전자재료 쪽도 지금 파일럿 테스트하는 비용만 들 텐데 이쪽이 터졌을 때는 그에 대해 합당한 뭔가 저희가 결실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 역시 대응 자체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종목답게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지만 항상 돌이켜 놓고 보면 뭔가를 얻을 때 제가 거저 얻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구간도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세팅했을 때의 큰 그림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ESS 그리고 그 변화의 원년 그리고 전자 소재까지 붙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조금 끌고 가면서 단 하나 포승 신공장이 가동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무렵 저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율촌화학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까지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